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할까요?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처에 또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고민도 좀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추석 연휴 좀 오늘 이제 9일이 이제 마지막 일 수도 있고 또 내일 또 금요일까지 더 연장이 된다면 일요일까지 연휴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황금 연휴였어요. 지난 3일 개천절부터 해가지고. 자, 아직도 날씨는 그렇게 쌀쌀하지만은 않지만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만큼은 이 추석 전후를 지내서 좀 변화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5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 다 던져주셔서 정말 말끔히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휴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많은 그 가족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상의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저희 대표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자,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은 무료 세미나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일정은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성수동 쪽이고요. 자, 주제는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라고는 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투자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투자 말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해결을 짓고 싶은데 용기가 좀 나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 짓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에 오셔서 세미나 오셔서 정말 보따리 다 풀어 해주신다면은 제가 상황 보고 말끔하게 해결 짓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앞으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돌아갈 건지 또 내년 2026년은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될 건지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제 날씨도 좋아요, 활동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이상으로 건강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머리에도 많은 것들을 좀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싹 풀어내는 그런 일석삼조의 시간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큰 골자는 나에게 맞는 전략과 또는 이제 내가 가진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또 이슈 체크 또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이제 공사비 급등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게 공사비 급등이 되면은
사실 서울의 정비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가 되는 일부 지역에서도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노심초사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정비 사업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해결책은 없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과도 같아요. 물가 중에서 자재비라는 부분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평당 뭐 공사비 하면은 500만 원 했던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던 그런 공사비였는데 지금은 평당 1,000만 원이 최하의 금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1,000만 원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 공사가 시간이 이 공사도 뭐 길어지지만 사업이라는 게 금방 재개발 재건축이 순식간에 이렇게 뚝딱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뭐 10년 그 이상 뭐 걸리는 시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지금은 아주 미니멈이라고 생각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는 1,500이라는 좀 굉장히 좀 부담될 만한 그런 공사비로 늘어날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공사비가 1,500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조절될 것이냐인데 다 어떤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재비 원가가 늘어나는 거를 떠안고선 마이너스로서 공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거는 결국은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조합원의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는 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과 강남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서의 재건축을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분담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손 치더라도 그 정도 부담을 좀 해서라도 더 아파트 가치 상승이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선뜻 추가 분담금을 낼 만한 그 조합원들이 생각이 또 많을 수 있는 반면에 강북 같은 경우는 부담이죠. 내가 그 돈도 빡빡하게 추가 분담 낼 생각이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조합원들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됐을 경우에 동의율이 작아졌을 경우에 사업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모든 게 그렇지만은 부동산만큼은 정말 양극화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도 포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근데 문제는 이제 조합원이 고스란히 이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도 사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서울에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분담금이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극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좀 해결 방안을 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전화와 문자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인사이트들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또 짧게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증 하나씩 또 진행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서울 중랑구 묵동 그 장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작년에 여기가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3개 동으로 100세대인데요. 뭐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234세대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소규모 재건축이라서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참에 팔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문가님께 자문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충분히 또 고민되실 만한 내용이시네요. 일단 지금 현재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잘 될 것인지, 되고 나서도 보유를 해도 될 것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앞으로의 방향 저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중랑구 묵동이에요. 묵동에 장미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요게 이제 위치가 7호선변 중화역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는 지금 세계동으로 해서 이제 100세대인데, 이제 재건축 이후에 234세대로 이제 늘어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뭐 초기부터 뭐 구역 지정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이제 동부건설로 선정이 됐다 하니까 일단 뭐 차근차근 이제 사업이 좀 진척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 생각을 해요. 네. 자,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메이저 뭐 예를 들어 뭐 현대라든지 또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대형 그 어떤 일군 회사에서 들어오면 좋겠지만요. 동부건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부건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동부건설 하면은 잘 건설회사가 있나 할 정도로 잘 몰라요. 요즘 근데 이 강남 쪽에 이 대치동 동부 센트랩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네. 원래는 이제 삼성 레미안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사유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배짱을 튀겼어요. 그러고 나서 시공사를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부건설이 자기는 강남에 자기 이름을 걸고 정말 동부건설이란 브랜드로 거기다가 한번 시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이문도 하나 남기지 않고 시공을 처음 강남에 진출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로 따져서는요. 지금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동부 센트레빌이에요. 자, 그만큼 동부건설도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좋아졌고 또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섬세껏 잘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건설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차게 잘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뭐 좀 앞으로 시세가 얼마나, 왜냐하면 세대수가 뭐 한 234대면 크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 상태에서 앞으로 시세는 얼마나 갈런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내가 내야 될 그쵸. 추가 분담금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자, 중요한 건 재건축이에요. 자, 여기 중화역하고 멀지 않죠? 네. 중요한 건 이 중화역이 7호선이고요. 7호선을 통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7호선 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강남 집값이 비싸면은 출퇴근용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수요층들은 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세는 어떻게 판단하면요. 중화역 옆에 이거 리버선 그 SK뷰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요번에 입주를 한 1000세대짜리인데 여기에 시세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있잖아요. 일단 재건축 되고 있으니까 시세는 올라가 있을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럼 몇 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몇 평에 추가 분담금 얼마를 했을 때 몇 평짜리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신청이 다양하잖아요. 뭐 20평대는 내가 추가 분담 얼마 내고 30평대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대체적으로 내가 추가 분담금을 고려했을 때 몇 평이 얼마짜리. 예를 들어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지금 12억입니다. 그건 우리 시청자님이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다. 그러면 이제 곧이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쯤에서 대략적인 각 조합원들이 몇 평 신청할 때 얼마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일람표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지금 얼마를 추가 분담금을 냈을 때 몇 평짜리를 얼마에 내가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추가 분담 예를 들어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현재 9억 정도 가치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앞으로 물론 이 리버스앤 SK뷰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천세대고 지하철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20평대가 12억이다. 그러면은 정말 작게 보면은 10억이고요. 아니면 11억. 그 사이에 정해질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네. 현재 가치가 9억이다라고 하면 아까 최소한 10억에서 11억 정도 가치 선에서 놓여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아직도 사실은 더 가격이 올라가 상승 여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걸 네. 판단하고 빨리 빠져나올 것인가 안 빠져나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왜 이게 좋냐면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없어.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할지 모르는 모호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낭패를 보는 거죠. 이게 뭐 오래된 아파트가 얼만데 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오를 만큼 다 오른 것 같아요 하고선 탁 빠져나왔는데 새 거 되니까 확 가격이 틀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새 걸 기준으로 하지 못한 그런 그 패착을 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지금 리버산 SK뷰 롯데캐슬 아파트 1000세대짜리가 있으니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금 가지고 계신 평형 내가 추가 분담금 얼마에 몇 평짜리를 얼마에 지금 사는 꼴이 된다라고 얼마의 시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더 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딱 했는데 얘가 이제 얼마인데 물론 얘가 더 몇 년 후에 입주라고는 하지만은 얘가 시세가 같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라는 보정만 손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올랐어. 추가 분담금까지 하면은 그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계속 그냥 한 3년을 더 공사 시기까지 놔두고 입주까지 고려를 할 거냐 아니면 공사되기 전에 차라리 빠져나올 것이냐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는 계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모호해요. 앞으로 더 몇 억을 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를 섣불리 이렇게 빠져나오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굴을 팔 때 막 파는데 굴을 파고 나서 딱 지나면은 정말 굴이 뻥 뚫릴 수 있는데 그 찰나에 그걸 놓쳐가지고 에휴 아닌 게 하고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다행히 여기는 신축 아파트 1000세대짜리가 비교 대상이 있으니 그 비교 대상에 맞춰서 내가 얼마 정도 지금 가격이 놓여 있고 얼마 정도의 이익이 더 갈 것 같네 라는 거를 추산해서 필요에 따라서 빠져나오든지 더 기다리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네. 전략을 이해했어요. 잘 짜야 네. 되는 거예요. 축구도 선수 11명이 뭐 잘 찬다고가 아니라 이 감독이 적시적소에 이렇게 선수 기용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상황도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잘 해가지고 언제쯤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인지를 미리 추산을 하고 지금 약간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 계산 방식으로는 이게 맞을 것도 같은데 하고 했을 때 또 전화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말이 맞네. 그때는 이제 또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왜냐면 신축의 가치가 좋기는 하지만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더 위치가 좋은 데가 있어.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라도 오히려 위치 좋은 데를 선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전략만 잘 짠다 그러면은 뭔가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챙기고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계단 방식의 이렇게 출구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 오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나 뭐 분담금 당연히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요. 비교 대상군과 또 계산법을 적용을 해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각각 뭐 지역을 떠나서 일단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 스텝에 또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 주시거나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대림동 대림역 주변에 상가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네. 네, 최근에 역세권 재개발이 확정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조금 선호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공동명의로 4명이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이 그 명의자 수만큼 다 나오는지 상가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인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에 역세권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지역인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하시고 네 분께서 공동 명의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저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림역 부근에 이제 역세권 개발 라인이 지금 요쪽에 있어요. 그죠? 여기 네, 네. 여기 지금 영남중학교 아래쪽에 대림역 사이에 요 블럭이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파트 세대수로 따지면 653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또 네. 아파트로만 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분위기가 좀 그래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돼 버렸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권이 좋은 거는 좋다. 근데 상반되게 상권의 이미지만큼이나 상대적으로는 교육 환경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로 따진다면은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네. 그걸 잘 감안해서 좀 이렇게 보유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좀 잘 고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새 거고 다 좋아. 여기 또 2호선하고 7호선에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2호선하고 7호선의 공통점이 건대 입구역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양꼬치 골목으로 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차이나타운식으로 좀 뭐랄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좀 반작용으로 또 학군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시세가 마구 올라가질 않고 해요. 이유는 네. 요 근처에 이제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생 수가 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집값이라는 거는 역세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항상 역세권하고요, 학세권하고 이게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만 좋다고 해서만 좋을 것도 아니고 학세권만 좋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 학세권이 가장 중심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학세권 말고 있다면 공세권, 공원 근처냐, 병세권, 병원 근처냐, 뷰세권, 한강 뷰가 보이냐, 양재 뭐 천 뷰가 보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거 가치로는 얘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학세권에 대한 부분은 있으니 아파트 시세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선까지는 잘 모니터링 해야 돼.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 앞전에 작전을 네. 잘 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네. 여기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내가 형성이 될지 이제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요 근처 신축 아파트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궁금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위로 좀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신풍역 근처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네. 약간 비교를 좀 해 나가되 여기는 아파트 구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약간 조금 반영을 더 높게는 하지 마시라는 이해되시겠죠? 네네. 학세권이 부족하니까. 아, 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상가주택이니 얼마나 땅 지분이라든지 또 건물분이라든지 이게 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몇 개를 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뭐 네 분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4명 다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손 치더라도 이 개발 사업 안에서도 법 제도 안에서 사실 그 조합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분대로 주지는 않는다예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개 주는 게 도정법 하에서 진행되는 거고 아, 예를 들어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좀 이렇게 소규모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3개까지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가는 또 뭐냐면 여기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 예, 그랬을 때 가치가 좀 여유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가를 줄 수 있는 권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상가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도 상권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보통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인은 아파트가 됐지 상가가 메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어떤 이익이 주는 데 있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 금액과 조합 분양 그리고 일반 분양하고는 시세가 틀려요. 네. 조합 분양한테 일반 시세보다 이상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일반 분양보다는 낮게 시세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조합 분양을 받았을 때 일반 분양을 뛰어넘어서 일반 시세가 얼마 정도 오르는 그런 이익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라는 부분이 아무리 여기가 주상복합이라고 손 치더라도 1층, 2층, 3층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이 상가는 여기 전체 상가로 따졌을 때보다는 훨씬 작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런 작게 형성이 된다는 소리는 이 안에 있는 분이 다 채워져도 다른 상가가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은데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이 100명이야.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는 50개밖에 안 돼. 그러면 결국 일반 분양 물건은 없잖아요. 네. 조합원 내에서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결국은 얘가 일반 분양이 없어. 그러면 다 조합원이 받기는 하는데 과연 조합원 분양가 금액이 이 상가에 대한 분양 금액이 낮을 거냐?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느냐가 그 네. 관건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상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상가 분양 받을 때는 몇 평짜리고 임대료 얼마에 맞출 거고 상가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상가 분양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임차 금액을 뭐 시세가 그냥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 시세 200대로 맞추지. 시세는 200을 받을 수 있는데 월세 100만 원에 추산해 가지고 상가 분양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에 맞춘 상가 분양 금액이 몇 억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몇 억이 정해지는 이 금액에서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임차 금액, 월세 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고 산정을 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서 딱 해보니까 200만 원을 못 받아.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상권을 그 정도 금액을 물고선 들어올 임차인들은 번이 없어. 그러면 오히려 이게 월세 금액이 150이나 이 정도로 줄어야지만 저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금액의 상가 금액이 정해진다 그러면 내가 받은 상가 금액보다 더 싼 금액으로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오히려 낭패일 거 아니에요. 아, 이해되시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가 분양은 우선하면 안 돼요.
네. 상가 분양은 잉여적으로 갖추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상가 주택이 내가 뭐 아파트는 2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가를 하나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3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가 포기하고 저는 아파트 3채를 받는 게 더 낫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한 로망은 있어요. 네. 그잖아. 예. 뭐, 너 월세도 받고 여기서는 내가 집에 살고 하나는 또 주택에서 월세 주고 얼마나 구조가 딱 잘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을 받으려도 이익이 생기는데 더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데 상가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가 분양 금액을 미리 예상되는 상가 금액을 체크를 해서 상가를 받을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예측컨대는 오히려 상가 받는 것보다 아파트를 막 3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합원의 분양가 형성이 일단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아파트와 상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선택 잘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문의 주셨던 이제 4분 모두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09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중에서 이제 지정된 곳 중에서 해제를 검토 중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곳에 투자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이러다 해제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그래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어쨌든 서울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 신통기획으로 한대 라고 한다면 일단 그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면 신통기획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올라갔는데 해제된대. 그러면 어느 정도 인터벌은 또 필요하겠지만은 가격이 그렇다고 하염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은 해볼 거지만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해제됐는데 해제를 검토 중이었는데 뭐 덜컥 했는데 시간만 오래 걸린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곳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있어요. 어디 곳이냐면 통상적으로 신속통합기획에서 진행을 하다가 조금 멈춰서거나 신속통합기획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곳 같은 경우가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굳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냥 도정법 하에서의 일반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어떤 제도 자체에서 그걸 보완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다고 자꾸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에 해제되는 지역은 별로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재건축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제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신속통합계획이 안 된다 해도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재건축, 일반 재건축으로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이 된다. 근데 가격은 툭 떨어져서 신속통합계획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냐? 선정이 되면은 바로 무조건 사업을 하느냐도 아니에요. 자, 그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 선정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모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이 있어요. 공모 방식은 굉장히 좀 수월했어요. 이 사업지가 있는데 이 사업지 내에서 3군데에서 30% 동의를 해서 사업 우리 가자, 모아타운을 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공모 방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뚜껑 열어서 보니까 여기서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모아타운 선정이 되고 나서도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다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즉 주민 제한 방식은 60%의 주민 동의에 의해서 모아타운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그 모아타운 선정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되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방식 중에서 이미 목모 방식으로 선정된 곳 중에서 반대가 들끓는다라고 한다면은 모아타운에서 해제될 위험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곳은 안 가는 게 좋겠죠. 왜요? 모아타운 하고 싶었는데 안 가 반대파들이 부딪히니까.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통합이 됐든 어쨌든 반대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사업은 더뎌지는 겁니다. 그런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제한 방식으로 가서 저기 하는 부분은 좀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통해서 모아타운이 선정된 곳을 좀 들여다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좀 해제 소식이 있고 반대 의견이 좀 우세한 쪽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중에서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런 쪽을 한번 잘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는데 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노원구 월계동에 이제 미성 아파트라고 14평짜리를 이제 2016년에 사가지고 네, 지금 전세를 주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좀 여기 매도 여부가 좀 궁금하고 네. 매도한다면은 자양동 쪽 재개발 빌라가 좀 있던데 거기가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월계동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자양동의 재개발 빌라로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가 궁금하신 겁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지금 월계동에 이제 미미삼이라고 하죠. 이제 미륙, 미성, 3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해요. 이 동네 가면은 단지도 그 4천 세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건축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4평을 갖고 있어요. 사고 나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미미삼이라는 부분은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가격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보유해도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매도 이유가 여기를 팔고 자양동으로 갈까 하는데 그건 어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찬성을 해요. 네. 자, 왜냐하면 일단 지금 여기는 재건축이잖아요. 네. 재건축인 상태에서 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이제 아직은 뭐 완전 초기다. 구역수 정도 안 됐어요. 지금 현재 4천 세대인데 나중에 한 6,500세대도 늘어날 거다라는 어떤 장밋빛과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14평에서 24평까지 갖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대형 평이 아니라. 자, 그러면 네. 이 소형 평형 14평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몇 평, 이 24평을 최소한 하는 데 있어서 추가 부담금 얼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뭐 1,000만 원이 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적은 평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추가 부담금을 얼마 내라고 했을 때 선뜻 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건축의 사업 속도는요.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빨리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만약 그게 강남이나 뭐 한강변이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얼마 추가 부담하면 뭐 그 정도 내가 부담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분위기가 확 살지는 못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아무리 재건축 분위기 단지 크기가 뭐 6,500세대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재탄생될 거지만 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 벡터는 느려질 게 뻔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기 말고 지금 뭐 자양동을 보신다고 했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자양사동에는
뭐 신속통합계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재건축을 바라보는 대단지에 또 위치도 어쨌든 거기가 노원구 월계동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 쪽 근처에 어쨌든 위치를 바꾸는 것, 또 사업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는 모아타운으로 바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찬성합니다. 아,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과감히 생각을 전환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네. 아파트 갖고 있는데 빌라로 그거 사가지고 빌라 무시하면 안 돼요. 지역이 네. 좋으면 빌라도 가치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시고 이동하는 쪽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로 바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저희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제가 그 강동구 쪽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위치는 암사동 힐스테이트 강변 리버뷰 33평하고요. 네. 그다음에 상일동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트 33평인데요. 예. 둘 다 시세는 16억 한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치가 둘 중에 어느 곳이 괜찮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암사동과 상일동 보고 계신데 어디를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네. 더 앞으로 생활하기도 편리할지 그리고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지가 궁금하신 겁니다. 네, 네, 예, 네. 이 부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강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그죠? 네, 네. 자, 하나는 암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상일동 쪽이에요. 네, 네. 이제 옛날에 고덕종 7단지 네.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네, 네. 일단은 둘 다 이제 2019년 입주했으니까 같고 네. 여기는 세대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몇백 세대 되는 거고 네, 네, 여기는 네. 뭐 한 2천 세대 되는 거고 네, 네. 또 아파트 군락으로 따진다면 여기는 외롭지 않아요. 이 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고덕중 아파트가 죄다 재건축이 돼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거 인프라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은 되신 거는 야, 이쪽 중에서도 상일동역 근처나 고덕역 근처는 가격이 또 비싸요. 네. 거기는 이제 20억이 훌쩍 넘어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못 사겠고 16억 5천 가지고 하려니까 지하철역하고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여기를 할까? 아니면 네. 요 암사역 근처긴 하는데 요 근처에 네. 아파트 단지들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강변이고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대적 흐름상 점점 한강변과 비한강변의 가격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좋은 거는 맞는 거지만 앞으로 시대적 흐름을 지금 예견을 해 본다면 이렇거든요. 네. 자, 볼까요? 옆에 강동구는 아직 그걸 맞이하지 못했죠. 예, 근데 송파구는 맞이했어요. 또 강남구, 또 서초구 다 이거를 맞이했어요. 과연 한강변과 한강변이 아닌 가격 편차. 예를 들어 송파구로 해도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네. 이 한강변하고 먼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편차는 점점점 벌어져요. 마찬가지 강남도 압구정에 네. 있는 아파트와 개포도에 네.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점점점 벌어져요. 똑같아요. 반포도 반포에 있는 아파트나 서초나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점점점 벌어져요. 그렇듯이 네. 앞으로 시대적 흐름상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강동구도 네. 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예요. 물론 당장 주거하는 주거 인프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이 근처 아파트 군락이 많은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좀 고민이 되냐면 이거는 일반 분들의 모든 고민이에요. 야,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 고덕동 상일동 그렇잖아요. 네. 지금 여기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움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려니까 비싸. 20억이 넘어. 그죠? 그러니까 16억 5천 선에서 머물려고 하니까
여기로밖에 못 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지하철로 가는 데 있어서는 도보로 꽤나 가잖아요. 네. 근데 금액 때문에 여기에 밀려. 그러면 이 안에서도 결국은 내 경쟁자가 누구냐 하면은 일로 탁 넘어가면 강인역 지나서 여기 하남으로 들어가요. 야, 네. 그러면 차라리 하남으로 넘어가서 이 지하철역 근처에 가는 건 어떻겠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철역하고 멀어. 네. 근데 얘는 한 2정거장만 더 가면은 하남이야. 얘는 지하철로 굉장히 가까워. 하구에 경쟁자가 나타나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거 편의상 야, 교통이 좋은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면 내 경쟁자하고 경쟁을 해야 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데서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얘한테는 상암동역 근처에 있는 2단지, 3단지 아파트한테는 밀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하남에 있는 아파트한테 밀려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암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강변에. 또 이 근처에도 언젠가는 뭐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면 이 근처에도 아파트 군락이 많아졌을 때 결국은 지하철역 역세권 근처에 뭐 학군도 좋고 그다음에 한강도 끼고 있고 공원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까지도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이게 시대적 흐름이 네.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네, 네. 라는 걸 유추를 해본다면 어디에 좀 점수를 더 줘야 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강변을 품고 있는 암사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 또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바로 설명해 주시죠. 자, 그래요. 뭐 세미나다. 부동산 무료 세미나 안내해가지고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성수동에서 진행을 하네요. 자, 이 세미나의 위력은요.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들이 와서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벌써 이제 방송도 18년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그 정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방송 경험, 세미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드릴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좀 마음 편하게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방송에서 보다는 좀 더 프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그거 아니래도 얻을 게 많아요. 세미나를 통해서 뭐냐면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신속통합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의 이익이 됐는데 이거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점점 그냥 단순 재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수학과도 같은 공식과도 같은 내용으로만 내가 탁 받아들인다면은 액션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을 해봐야 하는 이유 잘 들어보셨죠?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석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